중소 용역으로 시작해 연매출 1,700억 원, 직원 8천여 명, 중소기업의 대표로 성공. 3D 업종을 집중 공유. 대한민국 200여 업체, 500여 곳의 인력을 파견. 청결과 안전을 책임지는 아웃소싱 업계의 살아있는 전설. 요금 주시죠. 직원을 내 가족처럼. 구두 닦기 통을 맨 가난한 야학생. 악몽 같은 현실을 잊고 일궈낸 꿈 같은 성공 스토리. 맨주먹의 성공 신화를 보여준 상구개발 구자관 대표. 그의 성공 비밀이 지금 밝혀집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이룬 대한민국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을 만나보는 시간, 성공의 비밀의 박혜진입니다. 왠지 괜찮은 성공 파트너가 될 것 같은 이미지인데요. 가수 홍경민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성공 파트너도 되드리고 저도 성공하는 법 좀 배우려고 이 자리에 딱 섰습니다. 가수로서 홍경민 씨 성공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비밀이 있으시고도 그러신 거 아니에요? 뭔가 제가 사실 노래 실력보다는 외모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닐까 죄송해요. 괜한 질문 드렸어요. 농담이고 네. 사실 제가 자신 있게 제 입으로 난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수준과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글쎄 저처럼 이런 범인들 네. 이런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꼭 성공한 분들은 한 가지씩 꼭 가지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인공도 아주 뚝심 있는 그런 경영 철학으로 그야말로 맨주먹에서부터 연매출 1,700억이라는 그런 신화 같은 성공 스토리를 만든 놀라운 성공의 비밀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야, 이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요. 한 번씩은 다시 젊었을 때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옛날을 그리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분은 절대로 그럴 마음이 없다고 하신다면서요. 그만큼 그 시절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역경을 딛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 첫 번째 비밀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자관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와 동생들을 생각해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간다. 어머니! 자관이에요! 제가 드디어 제대를 했어요! 형! 어머니! 자관아,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자관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압류당한 집과 병든 어머니, 악몽 같은 가난이었다. 이게 다야? 예. 내려가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야간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그의 이력으론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형. 잠이 안 오네. 미국 생활은 어때? 형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돼, 임마. 힘들지? 제대도 했는데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이제 뭐 해 먹고 사나 싶어. 자관아, 형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청소해서도 잘 살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어. 청소? 청소라는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특별하게 청소에 기술이라 무슨 이런 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하는 일이고 또 청소는 누가 하려고 그러질 않잖아요. 그 청소하는 걸 업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그때 당시엔 사실 없었습니다. 자, 한번 잘해봅시다. 네. 빗자루 몇 자루와 걸레 몇 장으로
그러던 어느 날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부씨,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옆 건물 사장이 자네를 좀 보재. 어서 가봐. 예? 아 저기 찾으신. 자네가 해창 빌딩 일을 맡고 있나? 예 그렇습니다만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자네 우리 건물도 해창처럼 해줄 수 있겠나? 네? 왜 갑자기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건물을 맡아서 하기로 한 업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계약만 남았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야 이놈아 뭔 말이 그렇게 많냐? 맡기라면 맡겨. 자네 앞으로 우리 건물 맡아서 해.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주려면 주는 거지 왜 당신이 말이 많으냐. 그 사람은 나하고 뭔 관계있어. 그러고 주라고 그래서 지가 그 뭐를 땄어요. 자관의 청소 실력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일도 점점 늘어갔다. 우리나라 자체에 왁스가 없었어요. 자체에 왁스가 없으면 어느 걸 썼느냐? 그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왁스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그 왁스는 그 양이 너무 모자라.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게 한도가 있고 몇 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뭘 써야 되느냐 하면 만들어서 써야 돼요. 만들어 쓰는 방법을 몰라요. 결국 자관은 여기저기 수소문에서 얻은 방법으로 직접 청소용 왁스를 만들어 보기로 결심한다.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자관은 왁스 만들기에 성공하는데 자경아 뭐야? 형 왁스도 만들었어? 이야 자 됐어. 반짝반짝. 진짜 멋져. 와.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자관 형제에게 크나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다. 왁스의 재료 중 하나였던 휘발성 기름이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바닥에 고여 있었고 거기에 전기 합선으로 불꽃이 튀면서 화재로 이어진 것이다. 야, 자경아, 나가! 기름! 형! 안 돼! 기름 밸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름 밸브를 잠가야 되잖아요. 그거 잠궈야 되니까 그걸 잠그러 안 잠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서 그 밸브를 빼내고 잠가버리고 나오다가 보니까 온몸만 다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 화재로 자관은 심한 화상을 입었고 결국 그는 다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된다. 자꾸만 썩어 들어가는 그거를 도려내야 된대요. 사람이 아픈 거 같이 그 괴로움이 어디 있겠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때는. 이제 그때가 제일 어려웠다는 거죠, 저는. 아빠 병원에서 나오셔서 저 보고 싶으시다고 새벽에 엄마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이모 댁으로. 근데 아빠가 이리 오라고 이렇게 두 팔을 이렇게 벌리셨는데 그때 아빠가 이렇게 붕대로 몸을 감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무서워서 엄마한테 아빠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엄마 뒤로 숨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아빠가 되게 슬퍼 보이셨어요. 지금 그냥 좀 생각하면 그때 좀 따뜻하게 안아드렸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빚만 8천이네, 8천. 빚이 8천만 원이 넘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8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집 한 채가 얼마냐면 한 2천만 원? 집 한 채 값이 한 2천만 원 할 때. 그러면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까마득하죠. 무슨 목이 났어? 안녕하세요. 싱싱해요. 오이도 있고. 그는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는데 보험회사에다 알아보니까 내가 들을 수 있는 한도가 1억 2,500만 원이 최고의 한도예요. 그 1억 2,500만 원 보험을 듭니다, 제가. 보험을 들고 자살을 하겠다 그랬어요. 자살인 게 밝혀지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데 죽음 앞에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딱 내려서 보니까 자동차 앞대가리가 반이 없어졌는데 나는
뭐나 다친 데도 없어요. 아예. 근데 거기서 자살하러 갔던 놈이니까 거기서 뛰어내리자. 그러면 자살이잖아,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으로. 그냥 그렇게 되고 나서 그래서 못 죽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죽는 것도요. 죽겠다고 끝까지 오기를 먹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예? 여보, 너무 상심하지 마. 내가 행상하고 그러면 돈 벌 수 있어. 고마워, 여보. 우리 죽을 힘을 다해 살자. 근데 그러면서 뭐 재기하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라고 그러는 건 이제 정말 좀 죽기 살기를 해보자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바뀌었겠죠. 자네, 나 돈 좀 빌려줘.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고마워 정말.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좀 똘똘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보면 아주 저돌적이고, 예,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아주 그 도전성이라고 할까요? 이게 아주 강하게 작용을 했던 친구였거든요. 충분히 내가 봤을 때 능력이 있고 또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 테크닉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믿어버린 거죠. 아유, 아주머니. 아유, 여기도 닦으셔야죠. 저기도 닦으셔야겠네요. 자관은 그렇게 맨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다. 아유, 먼저 하나 없게 좀 닦으세요. 여기. 네,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네, 상구개발입니다. 네? 어디라고요? 예.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상구개발입니다. 예. 아, 예, 거기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정말. 그리고 인력 파견 업계로서는 최초로 국제 품질 규격인 ISO 9000이 인증을 획득. 우리 이쪽 직원들이 내일처럼 일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을 해서 개선을 해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돼서 그 3구 개발의 경우에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인력 파견 회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구 개발이 인력 파견 회사로 보면 안 되는 것이 이 상당히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고 10년 이상씩 그 오래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직원들이 현장에 상당히 잘 적응을 하고 있고 그 직원들의 전문성이 고객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저기 아주머니 여기요 좀 지저분한데 여기 좀 닦아주실래요? 아니 방금 뭐라 그랬어 섹시? 아니야 아줌마 여기 너무 더럽다고. 아니 그 얼굴은 이쁜데 센스는 영 꽝이구만. 왜요? 제가 뭐 실수라도 혹시 했어요? 아니 그 요즘 같은 세상엔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다 그냥 여사님 그러는데 아니 뭐 내가 꼭 그 호칭을 듣고 싶다는 게 아니고 아무튼 거기는 섹시가 알아서 닦으시고. 제가 그 아주머니라는 그 부분에서 지금 뭔가 제가 포인트를 놓친 것 같아요. 손님이 왕, 아니 직원이 왕인 기업. 여기에 구자관 대표의 두 번째 성공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새벽 6시. 겨우 아침잠을 떨치며 일어날 시간에 구자관 대표는 이미 집을 나섰습니다. 이 시간이 6시가 이제 6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면 출근해야죠. 이 시간에 나가야 아침 회의가 6시 50분이니까 회의해야 되고요. 아침 회의가 6시 50분. 예. 6시 50분에 회의실 못 가면 저 회의실 못 들어가요. 다른 직장인들이 출근하기 전에 청소며 안전관리며 모든 점검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구자관 대표를 비롯한 3구 개발 식구들의 하루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거 김밥 아침마다 주먹밥 하나씩 먹여가지고 이거 되겠어? 가난했던 시절 소금으로 간을 해먹었던 주먹밥에 비하면 맛도 영양도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침부터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주먹밥 먹이는 게 편치 않나 봅니다. 자, 회의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6시 50분 정확한 시간에 회의가 시작됩니다. 중부사업소 이종호 이사님, 대전, 안녕하세요. 회의 내용의 대부분은 좀 더 나은 작업 환경에 대한 고민입니다. 저기 어저께 추워지고 오늘도 굉장히 날씨가 찬 것 같은데 현장 일하시는 분들 좀 춥지 않도록 그 좀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임 대표 사원. 몇 년 전 25년 근속한 직원이 승진해 사장이 되자 구자관 대표가 회장 대신 선택한 자리입니다. 당신은 그저 회사를 위해 일하는 수많은 사원들 가운데 대표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한 본사 직원들에게 40%에 가까운 회사 주식을 그것도 무상으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좀 색달랐어요.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왜 차라리 돈으로 주시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회사 일하다 보니까 좀 돈보다는 주식이 좀 더 값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주식을 제가 주주가 되는 거니까 되다 보니까 내 회사라는 생각도 약간은 생기고요. 그런 주인의식이 생겨가면서 업무들도 하나둘 더 정성을 기울이게 되겠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들어가면서 고등학교를 딱 들어가면서 아버지한테 딱 한마디를 들었어요. 네 건 없다. 네 동생 것도 없다. 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한 번도 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바쁜 일정을 쪼개 어디론가 부지런히 걸어가는 구자관 대표. 웬일로 대형 백화점을 찾았나 싶었더니 역시나 이곳에 파견돼 일하고 있는 직원들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별 고생 안 하시고 어려운 거 없어요 요새? 괜찮습니다. 이거 히터죠? 따뜻해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혹시 불편한 환경은 없는지 직접 보고 체크해야 안심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들 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봐도 사장이 직원들을 대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뭔가 신세를 져도 한참 진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보이죠? 추시죠? 너무 애들 많이 쓰시고 어떻게 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아침 일찍 그러시죠.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직원들에게 더욱 고맙고 더욱 미안하다고 합니다. 불편하신 게 뭐 없으세요? 여기 탁자를 식사하시는 걸 좀 이렇게 좋은 탁자를 놓자 그랬더니 탁자보다는 냉장고하고 저런 게 낫다 그러셔서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모자라나 이거? 2개입니다. 네, 2개예요? 다행이다. 뭐 더 필요하신 게 뭐 없으세요?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온장고 좀 하나 좀 구매 좀 해주세요. 온장고가 좀 필요하시다 그러는데 그건 내일 당장 사다 드리라 그럴게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직원 휴게실이 작전 본부라면 이곳은 무기고인 셈입니다. 청소연구실인데요. 구자관 대표는 이곳에만 오면 문구점에 간 어린아이처럼 이것저것 만져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걸 옛날에 내가 만들었어. 이거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어 내가. 이걸 마포걸레 칠 때 어떻게 치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쥐고 치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렇게 앞으로 만약에 저기 어디서 뭐 할 일 있으면 이거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걸레가. 이게. 그러니까 이 걸레를 이렇게 치면 이거 힘들어서 1시간 못 해요. 10분도 못 해, 이게 힘들어서. 근데 이거는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양쪽의 걸레를 다 쓸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이 걸레 옛날에 이걸 어떻게 빨았냐면 화장실에다 넣고 막 빨아가지고 손으로 이걸 자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는데 이게 지금 나 걸레 들었다고 안 생각하고 만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걸 짰는데 지금은 기계를 이용해서 걸레를 짜고 하게 됐는데 옛날에 이게 없었어요. 이게 없이 어떤 걸 썼냐면 전부 손으로 해서 손으로. 단순히 청소 대행이나 인력 파견이 아닌 성실과 신용을 서비스하는 기업.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 귀중하고 큰 회사 자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확장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 마케팅해서 뭐 이거 아는 분이 많아서 내가 이 일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일을 받아온 게 아니고 우리가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잘하시는 걸 보고 아, 그 회사 일 잘하네. 그 회사도 일을 주면 괜찮겠다 그래서 주셔서 받아온 일들입니다. 우리 회사는 거의 그렇게 늘어나는 회사입니다. 저는 저희 회사를 그렇게 한 거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 때문에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늘 고마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침 저녁으로 고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고맙습니다. 그런 겁니다. 자신을 낮춰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자관 대표만의 낮춤식 경영법입니다. 그리고 그 낮춤식 경영의 결과는 고객 만족이라는 가장 값진 기업의 이윤으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야, 이게 걸레질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였군요. 아, 요거를 제가 진작에 알았으면 군대에서 걸레질 할 때 진짜 편했을 텐데. 근데 이게 삶의 정말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어떻게 그렇죠. 그렇게 배울 수가 있겠어요? 아, 맞습니다. 제가 책 한 권 갖고 나왔는데요. 딱 보기에도 굉장히 오래돼 보이죠. 이게 언제 만들어졌나 봤더니 68년도에 출판된 어이구. 책이에요. 혹시 이 책 안에도 그렇다면 성공의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까? 아, 눈칫밥은 안 보셨죠? 군대에서. 그럼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삶의 든든한 성공 파트너가 되고 있다는 바로 이 책.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형님, 우리 자경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 고모. 안녕하세요. 누나한테 인사해라. 누나, 어디 가? 자꾸 하나. 이제 그만 가거라. 가자, 우리. 엄마, 누나랑 자경이 어디 가는데? 나도 갈래, 나도. 집에서 이 7남매인데 7남매를 다 이걸 뭐 먹여 사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부 가르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외갓집으로 가요. 그리고 제 밑에 동생은 그 고모 집으로 가요. 가평으로. 그리고 저희 누나는 식모살이를 가요. 빨리 학교 나가겠습니다. 사촌들은 모두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갈 때 자관은 구두통을 들고 거리로 나가야 했다. 다 그때는 중학교를 가면 어떻게 해요? 까만 교복에 삐꾸칼라요에다 해가지고 여기 어느 중학교 여기 1학년 이렇게 해가지고 교모 딱 쓰고 책가방 딱 들고 이 학교 가는 폼 아닙니까? 5 중에서 나만 중학교를 못 가요.
찹쌀떡 메밀 찹쌀떡 중학교에 다닐 수 없었던 자관의 유일한 기쁨은 어렵게 구한 책을 읽고 또 읽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일은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그 무엇에도 구애됨이 없이 결국 그는 야학을 선택하게 되는데 신적 진실로만 가능한 것이다. 공장에서 일하는 가운데에서도 야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다. 아, 이게 무슨 냄새야? 뭐야 이게? 아, 뭔 냄새고? 빨리 확인시키라마. 온종일 온갖 오물을 뒤집어 써가며 일하는 탓에 늘 지독한 냄새가 따라다녔지만 자관은 개의치 않았다. 알았어. 아이고. 빨리 가야지. 약이 늦게 들어서. 야간 학교를 가기 위해 늘 남들보다 2-3시간은 먼저 나와 일을 하면서도 정작 학교에 갈 때는 번번이 사장 눈치를 봐야 했다. 저 사장님, 제가 야학을 가야 해서요. 먼저 가면 안 될까요? 일은 다 마쳤습니다. 퇴근 시간도 아닌데 어딜 간다고? 내가 너 일하다 말고 학교 가라고 비싼 돈 주면서 취직시켰냐? 뭘 봐!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럼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해고잖아. 파이어야. 그러면 내일 아침에 그러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그만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학교를 얻어맞고 학교를 안 가야죠. 도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럴 수가 없는 게 내가 이 공부를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공장 이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일을 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 자간아, 일어나라. 공장 가야지. 자간아, 공장 가야지. 일어나. 이놈 자식이. 얼른 일어나. 공장 가야지. 진짜. 새벽같이 공장 보내려고 두드려 깨우는 엄마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 제가 어머니께 은장과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엄마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야? 엄마가 내가 평생 가장 힘들었던 게 너 아침에 새벽 4시에 깨우는 게 제일 힘들었다. 그게 깨우는 게 힘이 든 게 그 가슴이 아프셨다는 얘기거든요. 저희 어머니께 그게 원망이라고, 그게 뭐 어머니를 미워했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엄마에 대한 저희 엄마가 그렇게 안 했으면 글쎄요.
돈은 없었지만 책이 사고 싶었던 자관. 한 달 차비를 꼬박 모으면 보고 싶은 책 한 권을 살 수 있었기에 학교에서 집까지 2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리고 또 달렸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런 책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양식이었다. 무슨 테스니 뭐 이런 책들을 쭉 읽으면서 젊은 베르들의 슬픔이 이런 그런 명작들을 그 가난한 속에서도 책을 한 권씩 생기는 재미에 이걸 걸어가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고된 삶이었지만 책을 읽는 것과 배우는 것에는 절대 게으르지 않았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계셨네요. 예, 어서 오십시오. 집이 예. 클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실평수가 한 19평, 20평? 아니 연매출이 한 1,700원 정도 되시는데 아니, 근데 뭐 그렇게 집이 그렇게 커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도 넓어요. 뭐 잠만 자고 나가고요. 또 저보다 더 좁은데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놀라운 건 단지 집의 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쇼파가 좀 아유, 이거 큰일 났네. 여기 지금 쇼파가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거죠 이게? 이거 3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이게. 아, 30년. 2, 30년 되지 않았겠어요? 이거 한 30년, 2, 30년 됐을 것 같아요. 그에게는 집의 크기나 소파의 나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제가 살아오면서 쭉 기록되어 있던 그냥 일기장입니다. 이게 일기장인데, 그때부터 이걸 전부 제가 외국에 출장 가면 연필로 쓰고요. 이건 제가 전부 없어졌는데 책이 몇 권이 남았어요. 이런 거 같은 거, 단테 신곡 같은 거, 이런 책 못 보셨을 텐데요. 이게 제가 1960년도에 산 거니까요. 이게 60년도 출간 책입니다, 이게. 아마 차비를 아껴 사모은 그 책들 중 하나겠죠. 이게 이제 제 학위증이거든요.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용인대학교에서 제가 교육부 학위 등록번호가 있는, 제가 이게 64살에 65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학위를 받은 거고요. 구자관 대표가 유일하게 욕심을 부리는 두 가지, 바로 책과 배움입니다. 대학이라고 처음 들어왔는데 이 논술형인지 뭔지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걱정을 대단히 하셔요. 제가 은밀히 문제를 미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 그러지 말라, 이거 차라리 빵점을 달라 그러시는데 눈치가 보내주면 좋겠다는 그런 분위기인 것도 같고,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인데, 그런데 결국 빵점을 내고 100점 내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자기 힘으로 하려는 의지가 보통이 아니다. 내가 오버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안 가르쳐드렸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여기 있잖아. 이왕 욕심을 부린 김에 대학원까지 진학한 구자관 대표. 나머지 30%를 채우는 부분에서, 그죠? 인적 자본론이 우리의 언뜻 총장님께서 시찰 나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수업 태도는 어느 학생보다 진지하고 열심입니다. 요새 왜 동일업종 동일임금이라고 자꾸 이제 강조하는 노동조합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업종. 그럼 그게 사실은 동일업종 동일임금이 안 되거든요. 안 되지. 안 되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하더라고요. 토론할 거예요. 오늘 그의 남다른 학구열은 단순히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겪어야 했던 못 배운 서름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대학?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내가 가슴에 있던 거 그냥 묻어놓고 이제 61살에 무슨 대학 가 그러고 포기했으면 저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대학원
야, 대학원 지금 가서 네가 공부해서 뭘 건데? 네가 막 석사 받아가면 뭐 네 대우가 달라져? 뭐 내 월급이 올라가? 뭐 그럼 뭔데? 제가 지금까지 하는 것이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나이로는 이거 어렵다.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럼 안 하고 포기했다. 그러면 아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을 것 같아. 지금 무지개 재미없는 거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구자관 대표를 만난 이곳은 꿈에서조차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지금은 구 대표의 집이 있던 자리에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팍팍한 산만큼이나 가팔랐던 고갯길도 세월에 깎여 많이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요즘도 가끔씩 찾아오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히스토리 안에는 어려운 시절들이 꼭 포함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예. 근데 제가 아까 보니까 손을 아니, 오늘 날씨가 춥기도 하지만 자꾸 이렇게 가리시고 이렇게 숨기시고 이러셔서 궁금했어요. 이게 좀 화상을 입어가지고요. 이게 전부 겨우 붙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 이게 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 내놓기가 좀 그렇잖아요. 미안하잖아요. 잘 안 보여드리려고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고생 많이 해요. 아름다운 손이시군요. 저 손의 이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보기 흉하다 하지 못할 겁니다. 성공은 이런 것이다. 어떻게 그 말씀하실 수 성공은 있을까요? 저는 늘 가슴에 갖고 있는 것이 재정적인 부를 누리고 어떤 그런 것이 성공이 아니고요. 자기가 목적하는 부분만큼 자기가 도달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활용해서 베풀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 그것을 끝냈을 때 그게 참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로 지금은 전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성공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라고 가는 말씀 드리는데 저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보통은 사람들 얼굴에 그 사람 세월이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고생을 어떻게 많이 많이 했죠. 하시는 얼굴. 네, 구자관 대표는 여기 손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이 구 대표님은요, 이 얼굴에서는 그 항상, 또 뭔가 이 새로운 게 없을까? 뭐 새로운 도전거리가 없을까? 이렇게 그 두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그만큼 넘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겠죠. 홍경민 씨는 어떠세요? 구자관 대표 이야기 들으면서 성공의 비밀 찾으셨어요? 글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헤쳐나가는 사람에게 성공이 찾아온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와, 이게 뭐 미리 알고 계셨던 것처럼. 맞습니다. 사실 그 진리예요. 이 진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평범한 진리를 깨닫거나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는 거. 그게 진짜 성공의 비밀 아닐까요? Last year's wishes, this year's apologies. 새로운 목적을 향해 도전하고 그것을 이뤄내는 게 진짜 성공이라고 했던가요? 그렇다면 구자관 대표는 분명 또 하나의 성공을 이룬 셈입니다. 64세 바이크 타기에 도전해 결국 해내고 말았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근사한 바이크족으로 성공.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이 순간에도 그는 또 다른 도전거리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예, 최고입니다. 날씨가 좀 차기는 한데 너무너무 좋아요. 상쾌하고 그리고 같은 동료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래간만에 즐기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 바이크를 타보고 싶었냐는 물음에 나도 한번 놀아보고 싶었다는 구자관 대표. 그 대답이 천진한 아이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충고를 틈 없이 살아온 지난날에 대한 하소연 같기도 합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어요. 또 나이들은 어떤 분에게도 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늦었다고 그러거든요. 되게 안 하는 것들은 늦어서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좀 늦었다 이제. 제발 그러지 마라. 늦었다고 네가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다.
그는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고학생이 아니어서, 연 매출 1,700억 추가를 달성한 성공한 기업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가 도전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행복합니다.